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요, 진짜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선언한 이후 혁명수비대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혁명수비대가 지정한 선박들만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란 외무장관인 아바스 아라그치는 자신의 X계정에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란 항만 해상청이 앞서 공지한 조정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란이 공지한 경로는 이란과 인접해서 이동한 항로입니다. 원래 항로는 오만과 가까운 항로였는데 자기 쪽으로 가까운 항로로 이동하라고 올린 겁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방금 이란 해협이 완전히 열려 완전한 통행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며 응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다수의 유주선들이 이동하고 있고 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많이 이동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내부에서는 계속 갈등의 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이란 내에서 분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란 정부 소속인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파르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해방에 대한 예상치 못한 투입과 그에 뒤이은 트럼프의 신경질적인 허세와 동시에 이란 사회는 혼란의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현재 이란 정부와 이란 혁명수비대 간의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정부에 왜 자신들이랑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냐며 항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요, 이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내용이 더 가관이었는데 파르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상업용 선박만 가능하고 군함의 통행은 불가능하며 선박이나 화물은 적대국과 관련되어서는 안되며 선박도 혁명수비대가 지정한 선박만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더 위험하게 봐야 할 지점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외교부 사이의 균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란 외교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죠. 외교부는 해협 개방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유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혁명수비대는 통행 제한과 승인 절차를 강조하며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명령체계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서 움직인 해군, 경비정, 미사일 부대는 혁명수비대의 지휘를 받는데 외교부의 발표와 현장 지휘가 엇갈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박은 통과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진입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경고 사격이 발생하거나 통신 오류로 오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 상태에서 이런 작은 충돌은 순식간에 군사적 충돌로 확대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측 모두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는 개방을 선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규칙이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현장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온건파는 싹 다 공습으로 죽여버리는 바람에 강경파만 남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 세력들이 아직 온거다 보니 이란 전국을 휘어잡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에 방해해 주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돼 사업과 완전한 통행 준비가 됐지만 우리의 이란과의 거래가 100% 완료되기 전까지 이란만 해군 봉쇄는 전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압박카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란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미국이 해상 봉쇄가 지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갈리바프 의장이 밝히길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해협 통과는 지정된 경로를 따라 이란의 허가를 통해 진행될 것, 해협 개방과 폐쇄에 관한 결정은 소셜미디어가 아닌 현장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됐다고 말한 것을 전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협상 전에 이란이 농축을 하는 반출을 허용했다느니 이란이 핵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수긍했다느니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근데 갈리바프 의장은 이것을 보고 미국 대통령은 1시간 동안 7가지 주장을 했는데 이는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고요. 이런 거짓말로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협상에서도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진실과 거짓을 계속해서 섞어서 말하니 오히려 대중들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죠. 결정적으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 개방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을 동시에 흔드는 폭탄 선언을 내놓습니다. 그는 22일까지 종전협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휴전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협상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연장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발언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그는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군사적 압박을 절대 풀지 않겠다는 의미며 협상 실패 시 바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무산되면 다시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군사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이란 측에 극도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도 긴장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냅니다. 해상 봉쇄와 공습 재개 가능성을 동시에 거론하는 이 메시지는 외교와 군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톤의 발언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과 몇 분 뒤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며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앞선 강경 메시지와 정반대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폭격 재개를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즉각적인 평화 합의를 전망하는 이중 메시지가 동시에 발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한 손에는 군사적 위협을 들고 다른 손에는 빠른 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협상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면서도 지금 당장 합의하며 모든 것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동시에 주입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협상 상대에게 선택지를 좁히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을 끌면 전쟁, 서명하는 즉시 안정이라는 극단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언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상 봉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습 재개까지 언급된 만큼 22일이라는 시한은 형식적인 날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1-2일 내에 타결 가능성을 강조한 점은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물론 호르무즈 협의 완전 개방이 계속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유럽과 동아시아로서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당장 유럽에 항공유가 6주밖에 안 남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한국에도 제대로 원유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이렇다 보니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협의 방어적 국제 임무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발표된 사항인데요.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방어 임무에 자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 지역 약 5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했는데요.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직접 엘리제궁을 찾았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내주에 영국의 군사계획 회의를 열고 이 국제임무의 상세한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해협 국제임무는 전쟁이 끝난 후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군사 호위와 기뢰 제거, 정보 공유 등 방어적 성격의 임무를 맡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비판하며 도움은 필요 없으니 떨어져 있으라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걸 강행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개방이 완전히 안 된 상태입니다. 몇몇 선박은 지나가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요. 이전처럼 몇십 대씩 이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기다리고 있는 선박이 몇백, 몇천 척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기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오롯이 피해는 우리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말 이 정도로 답이 없는 경우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개방이 되어서 조만간 한국에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모쪼록 빨리 해결이 되어서 유가도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